와, 연봉으로 먼저 봐볼게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봉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입니다. 제가 또 어제 이렇게 늦게까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새벽처럼 달려왔어요. 불이 나게. 또 얼마나 좋은 주식이 있길래, 얼마나 좋은 회사가 있길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풀매수를 해요. 오, 뭐가 얼마나 좋길래 계속 사요. 현대 엘리베이라는 주식인데요. 글로벌로는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꽉 잡고 있죠. 네, 현대 엘리베이가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가 봐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줄을 서시오. 줄을 서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네,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코덱스 건설인데 건설업 자체의 업황을 볼 수 있는 ETF죠. 그렇다 보니까 건설업이 지금까지 쭉 안 좋았어요. 2010년, 2011년에 피크를 찍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주가 요렇게 각광을 받고 건자재 섹터도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수혜주, 얼만큼 또 좋길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주식을 사기만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신기하게 주식 이름은, 회사 이름은 현대 엘리베이예요. 자, 충주를 승강기 4차 혁명 전초기지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충주에다가 이 친구들이 신공장을 착공을 했어요. 굉장히 대규모인데 작년에 첫 삽을 떠서 착공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원래 이 친구들이 물량을 소화를 못했어요. 일거리는 많이 들어오는데 공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기는 많아. 사람들이 일은 많이 맡기는데 인력을 더 늘리고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이천 공장 증축을 하고 싶었는데 이쪽에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야, 우리 이천 공장에다가 증축하지 말자. 차라리 아예 엄청 넓혀서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공장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전을 약속을 한 게 충주입니다. 그래서 충주는 지역 국회의원들이랑 시장이랑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벌써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일거리는 밀렸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매출을 많이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착공이 들어갔고 2022년 예정이니까 곧 신공장이 증축이 되고 나면은 원활하게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년에 충주 신공장이 준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2021년 4월 1일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상하이의 스마트 캠퍼스가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만 생산 능력이 3.5배로 증가했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생산 능력이냐? 이 스마트 캠퍼스에서 엘리베이터 23,500대랑 에스컬레이터 1,500대 등 연간 2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00 공장이 아니라 2022년에 준공이 될 충주 신공장과 맞먹는 생산 능력이에요. 충주 쪽도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연 25,000대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빌리티인데 와, 중국 법인에서는 벌써 이거를 완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한자도 있고 영어도 있죠. 현대 엘리베이 공장 부지가 이렇게 넓고 공장이 이렇게나 큽니다. 그러면 공장만 지어놓고 일을 못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소식들이 슬슬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또 그 사이에 수주를 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발주를 넣고 있는 모습이고 중국 쪽 법인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수주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수주 총액이라고 나왔고 지금 단위가 100만 원이죠. 그러면 요게 2조입니다. 2조 2천억 가량의 수주 총액이 있었어요. 그럼 요거까지 합치면 자 2조 6천억 가량이 되죠. 기 납품한 게 1조 2천억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주 잔고가 아직도 1조 4천억이 남았어요. 1조 4천억만큼의 매출을 못 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거리가 지금 남아 돌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매출을 보니까 연간 매출에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예요? 이미 수주 받아놓은 물량만 해도 연매출에 거의 맞먹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업체나 한번 공사를 해야 되는 업체 혹은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주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V1텍에서도 말씀을 올렸죠.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금 아파트 신축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주문이 몰려드는 게, 자, 요게 2020년 8월 기사입니다. 이때 상반기 리모델링 매출액만 전년 동기 대비 60%, 정말 많이 증가했죠? 리모델링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대요. 왜 갑자기 리모델링이 이렇게 증가를 하지? 뭐 코로나라고 집안 인테리어 바꾸는 건 알겠어. 뭐 그렇다고 보통 엘리베이터까지 갈아치우진 않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 수혜도 아니고 왜 엘리베이터를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일감이 몰려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나? 여기 보이시죠? 승강기업계 시장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아파트 신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문 폭증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하,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동주택관리법령 규정에 따르면 승강기의 경우 전면 교체하는 주기를 15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승강기는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서 교체 주기를 검토하고 조정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면 교체하는 주기는 15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승강기를 이렇게 심고 다녔나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자, 언제로 보이세요? 딱 이때가 눈에 띄시죠. 2003년에서 2004년 넘어가는 이 구간부터 현대엘리베이터가 승강기를 엄청나게 심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다가. 그러면 요걸로 이제 연도를 계산을 하면 15년 주기니까 2018년 아니면 2019년이잖아요. 근데 아까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노후화 정도를 감안을 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치면 지금 리모델링 물량이 폭증을 하고 앞으로는 훨씬 더더더 폭증할 게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 주가만 진짜로 폭증을 했냐 아니면 네 말대로 정말 매출이 폭증을 했냐, 그거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려 2004년 사업보고서니까 이 친구들이 2003년에 일했던 걸 가져왔어요. 2003년에 정말 매출이 늘었나 봤더니, 자, 18기 2001년, 2002년, 2003년인데 자, 이때 2,750억입니다, 이게. 자, 이 금액에서 3,000억대, 3,580억대까지 확실히 늘어있죠. 그리고 나서 2007년 사업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때는 4,700억, 4,900억까지 늘어있죠. 그러니까 이때 확실히 물량이 거의 2배가량 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때가 주가뿐만 아니라 정말로 매출액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시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는 만큼 대한민국 전역 곳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는 팩트가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 와서 리모델링 물량이,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엘리베이터는 부르즈알리파 46초에 도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해요. 영수증이나 뭐 다른 물건들로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곤 해요. 다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기술을 발명을 했냐면 에어터치라는 기술을 발명을 했어요. 그럼 비접촉 버튼이잖아요. 네,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는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공기에서 에어터치만 해도 층수가 입력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션으로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그런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기술만 개발했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국이랑 중국에서 모션콜 버튼이 잇따라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급 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당장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만 해도 네, 엘리베이터 5대가 모션콜 버튼으로 네, 설치를 완료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걸 아시겠죠?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렸냐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건설주 섹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자재 시장도 굉장히 활황입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현대엘리베이터가 매출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신축은 감소하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느냐 하고 봤더니 얘네들이 뭐가 승강기 교체 타이밍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까지 심어놨었던 그 씨앗들을 이제 다시 더 많은 배수로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밀려드는 물량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충주에 신공장을 내년에 준공을 하고 이미 중국 법인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준공이 돼 있다라는 호재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모션콜 에어터치 방식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수주를 실제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네, 이러면 섭섭하잖아. 그래서 네, 별책 부록 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엘리베이 하면 뭡니까? 네, 대북 관련주죠. 남북 경협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좋냐면 기대감이 아예 없어요. 이게 좋은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북한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하니까 맹 비난을 했어요. 최근에. 그랬는데 장 초반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현대엘리베이가 대북 관련주라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1%의 하락이래요. 그러면 다른 날은 남북 경협주 대북 관계가 좋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북 경협주가 상승세다라고 하면 이때 현대엘리베이는 네, 1% 빠지고 네, 3.15% 네, 요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빠져도 빠질 게 없어요. 이미 기대감은 바닥이 났거든. 요즘 남북 경협주들 누가 기대합니까? 네, 아난티나 데아티아의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혹시나 북한이 조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조금 꿈틀꿈틀한다면 빠지는 것 대비 굉장히 공짜로 보너스로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대엘리베이는 남북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혹시나 기대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성적이 막 10등, 20등 이렇게 오르면 그럼 주가도 엄청나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좋아. 회사 다 좋은데 요런 거 그냥 테마 같은 거나 서비스 하나로 얹어주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건 항상 좋다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보너스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기대감 넘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정석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21년도 1분기에 이미 본업은 회복 중이에요. 그래서 매출액도 상승세이고 영업이익도 상승세를 띌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은 조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 유지보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트렌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없었던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2020년 후반기만 해도 아파트 신축이 감소해요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심지어 아파트 신축조차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주도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분양시장이 개선을 할 거야, 신축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설치 시장 규모까지 확대할 때 현대엘리베이터 일감은 정말 말 그대로 미어 터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북 모멘텀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혹시나 한번 꿈틀해주면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업도 좋고 앞으로의 업황도 좋고 펼쳐지는 흐름도 너무 좋다. 그리고 보너스로 테마까지 있다. 그러면 좀 제대로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이러한 기본적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현대엘리베이를 보니까 매출이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다?
공장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중국 공장이 준공이 됐고 지금 충주 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하면서 증축해서 새롭게 준공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감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이 증축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출이 확실하게 퀀텀 점프할 거란 생각입니다. 영업이익은 확실히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 연도의 영업이익은 최근 4년도 이내 가장 훌륭합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실속도 잘 챙겨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가 2018년도에는 15억밖에 못 벌었어요. 이렇게 큰 회사가. 근데 지금은 명성에 맞게 거의 1000억가량을 벌고 있죠. 그럼 발생 기준에서 살펴봤으니까 현금 기준도 살펴봐야겠죠. 네, 아니나 다를까 현금 기준 역시 좋습니다. 2020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562억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다 공장을 증축하는 데 들어갔던 돈이니까 우리가 정말 꿀을 빠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현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이미 다 감수를 하고 우리는 딱 좋은 구간에 열매를 딸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활동이라는 현금으로 리스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까지 증가를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대차대조표입니다. 현대엘리베이 자본 계정을 보시면요, 이익 잉여금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은 소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을 여전히 띠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본 계정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자, 부채 계정을 봤더니 조금 부채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으신데, 건설, 건자재 등 건설 쪽 관련된 회사들은 부채가 통상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유동부채 9천억가량 굉장히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산 계정을 보면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 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으로 보이는 조금 우려스러운 자산들도 지금 2017년도 대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파트 실거래 동향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16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죠. 그러면 분양 물량은 어때요? 라고 했더니 서울과 경기도 합쳐서 전국을 보면 분양이 지금 어떤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부 주도 신공급 물량까지 더해지면 더욱더 분양 물량은 호황을 누릴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품 유지보수 영업이익률 추이가 지금 구간부터 좀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유지보수 물량이 확실히 지금 제품 물량보다 더 앞서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예측하는 건 제품도 유지보수도 앞으로 쭉쭉 더 뻗어 나갈 거라는 그런 업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출이랑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매출액은 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한계치까지 공장을 돌리고 있거든. 그래서 공장이 곧 증축이 되니까 매출액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퀀텀 점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점점 더 안정세 이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분기별 신규 설치 대수입니다. 얘도 매출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누적 설치 대수는 쭉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분기별 신규 설치 대수는 곧 공장이 증축이 완료되면 반드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누적 설치 대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다 뭘로 돌아오겠습니까? 15년이 도래하는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유지보수 리모델링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는 일감이 줄래야 줄 수 없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어느 위치쯤 있나요? 라고 봤더니 연봉으로 먼저 봐볼게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봉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죠. 자, 이때부터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 박살이 났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때 안 그래도 힘든 주식에 코로나를 들이부었죠. 그래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는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아니라 순수하게 무상증자만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금씩 올랐었는데 뭘로 올랐냐? 건자재 시장의 활황, 건설 경기의 호황, 이런 이슈들로 올랐습니다. 해당 섹터가 좋아지니까 덩달아서 따라서 오르고,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서 조금씩 상승 흐름을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공장 증축으로 인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짐에 따른 굉장히 괄목할 만한 큰 상승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혹시나 남북 경협주가 꿈틀대면 그쪽의 동반 탑승에서 나올 수 있는 큰 흐름도 아직은 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딱 진입하기 좋은 위치일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 확인된 거래 중에서 가장 저가로 체결된 부분은 24,2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가격이 45,000원이죠. 거의 2배가량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변동성이 작지가 않죠. 거의 2배가량, 100%가량 변동성이 하방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기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초에 분석한 바에서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돈을 따야만 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관점에서 철저하게 접근하셔라 라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알맞은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 올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